이번 비트코인 하락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속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썸네일은 일봉인데 분봉으로도 바로 25K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면 이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속도가 가지는 의미와 현재 내려와 있는 위치, 가장 중요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이대로 불반등이냐 아니면 저점을 갱신하러 내려갈 것이냐, 그 결론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튜버들은 차트의 대각선 줄을 수십 개 그어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결론이 그래서 올라간다는 건지 내려간다는 건지 어디서 올라간다는 건지를 알 수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기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저는 유튜버를 시작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두리뭉실하지 않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29K 때부터 28K 중반 포인트들 그리고 29K 초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진입했었습니다. 멤버십에서 공유를 해드렸고 올라갔을 때 단타 익절도 했지만 홀딩하고 있는 물량을 가지고 가고 있었고 그 스탑은 그저께 29K였습니다. 29K가 이번에 깨진다면 이번에는 28K 후반을 다시 한번 서포트 받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매수존, 정확하게는 27.78 이곳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27.78 롱 진입의 스탑은 매우 짧은 27.5 이탈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큰 프레임에서 기다리던 롱 포지션은 스탑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멤버십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스탑이 되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스탑은 명확했고 짧았죠. 그리고 수십 차례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숏포지션, 도착 이후에 숏포지션 한 두세 차례 들어갔고 28.5K 부근에서 익절, 또 며칠 전에 매틱 숏도 수익으로 익절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31.8 부근에 도착하고 나서, 그러니까 6월 말부터 제가 27.5를 스탑으로 하는 이 롱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이상 드렸고, 무엇보다 역대급으로 지겨웠던 이 횡보 기간 동안 한 달 이상을 그 매매를 모아가면서 따라왔는데 그게 캔슬이 되었으니 제가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코인 25K, 6K까지 내려와 있는 이 하락 구조의 시작점은 이 캔들입니다. 29.34. 제가 29K 때에서의 롱 포지션을 모아갈 때 필요한 것은 29.4 위를 돌파 후에 리테스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LTF상에서. 그러니까 이 캔들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그리고 29K를 이탈하면서 컨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컨펌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다리던, 저와 회원님들이 기다리던 27.78 굉장히 의미가 있는 블록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지 못했습니다. 나와주지 못했던 이유는 27.7 여기를 터치한 이 시점, 그러니까 18일 새벽이 되면서 두 가지 뉴스가 터졌죠.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하락의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가 또 스페이스X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매도의 시기는 그 어제 매도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도한 게 밝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디스패치가 모아놨다가 터트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헝다그룹이 미국에서 파산을 오피셜로 요청했다. 그러니까 파산이 진행되었다라는 이 뉴스입니다.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로 이미 판 거는 예전에 팔았던 게 뉴스가 지금 뜬 것과 같이 헝다 역시 이미 21년 말부터 디폴트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 문제가 없다가 갑자기 어제 터진 건 아니라는 거죠. 하락 중에 이미 그 전에 29K가 깨지면서 27K 후반까지를 컨펌했어. 그래서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이 타이밍에 저 두 가지의 뉴스, 그리고 리플도 있었죠. SEC 다시 소송을 항소한다는 내용이 터집니다. 그 트리거를 시작으로 비트코인은 27.5를 이탈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27.5K의 중요성,
그건 제가 한 달 이상 계속해서 강조했죠. 27.5를 스탑으로 하는 이유는 여기가 깨지면 31K 고점으로 갔던 상승의 시작점 25K 때까지 바로 빠진다. 그러니까 27.5 이탈 시에 25K까지 바로 빠진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어제도 멤버십에서 말씀드렸었죠. 내려오기 전에 여기서. 근데 너무 빨랐다고.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예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제 느낌에는 FTX 때도 눈으로 보고 있을 때의 그 하락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보다 폭은 짧지만 속도는 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롱의 청산 물량도 매우 높았죠. 거의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정도의 크기였어요. 프라이스 캔들로 봐도 이 정도 폭은 여기 정도밖에 없잖아요. 거의 지금 1년 이상,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근데 거래량은 없어. 폭에 비해서, 그리고 청산 물량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되지가 않았다.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고 그 청산 규모에 비해서 거래량은 동반되지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트리거를 터트리면서 찍어 내렸다는 거죠. 25K를 터치하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리플, SEC의 항소, 헝다의 파산 신청,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매도, 세 가지 모두 기관 뉴스죠. 대부분의 미국 기관은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거는 매우 의도적인 비정상적인 속도다. 그럼 쟤네 이미 들어간 것 같으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냐? 매우 길게 보신다면 비트코인이 21K까지 19K까지 가도 된다. 그러면 들어가도 되겠죠. 근데 바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때 하락 직후 올라오고 26K 중반에 있을 때 멤버십 방송을 올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여기서 들어가면 포모예요. 이게 포모야. 딱 정확히 이 캔들이 포모입니다. 저점 근처로 올 것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미 2시간 전에 25.5K를 다시 한번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 일본 캔들의 다음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그 멤버십에서 말씀 자세히 드렸습니다만 이 캔들은 흔하게 나오는 캔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 캔들과 여러분이 보셔도 매우 흡사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꼬리 달고 찍고 올라올 때 포모가 많이 붙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보시면 오히려 더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캔들을 형성한 후에 그 다음 일봉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6월 저점 24.8을 많이들 보고 계실 텐데 이미 여기가 깨진 이상 24.8이 무조건 꼭 지켜줘야 될 레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입해야 될 보고 있는 레벨들은 저는 항상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니까 정리해서 멤버십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